국제 원유 업황이에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는 저희 유튜브 채널 맨 접속하면 가운데 이제 영상 자동으로 플레이 되는 거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2020년 3월 초서부터 지속적으로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모 TV 생방송에서 영어로 진행을 했었던 생방송 내용이에요. 3월 13일 날. 다음 주 금요일 3월 21일이 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되고, 현재 주가의 하락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자들은 하방 베팅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쌓고 있다. 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투자 수익률을 논하지 말자 라는 점을 이제 어줍지 않은 영어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반등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과거와 달리 국가가 다르면 미국 따로, 중국 따로, 유럽 따로, 한국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존 템플터 경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 개념을 만든 이유로 다 연동돼서 움직이게 된다. 심지어는 금융상품 ABCD가 특성이 다 다르게 되면 따로따로 움직여야지 되는 게 상식인데 이것도 연동돼서 움직이게 된다. 이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공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공개 방송 속에서는 봐라, 주식시장이 폭락을 나타나게 될 때 원유, 주가지수와 함께 원유 가격도 연동돼서 움직였다. 단 4월에는 원유 수요 급감으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게 되면서 원유 수요 급감으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원유 현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물에 급격한 매도가 나오면서 주식시장과 좀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요 4월을 제외한 이후로는 여전히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지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식시장 주가지수는 기술주 중심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스닥 지수는 이미 이전 고점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의 수준을 넘어서 날아가는데, 이제 약간 무거운 느낌을 갖게 되는 다우존스 지수가 이와 같이 이전 고점대까지 다가왔다는 것은 나스닥처럼 이렇게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라 조정 시기가 다가왔다. 왜냐? 매우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좀 충격을 받았어요. 파생시장은 지수가 향후에 위로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밑으로 간다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베팅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지수를 움직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형주 몇 개를 집중적으로 매수나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 1개월과 3개월마다 옵션의 만기일, 선물 시장의 만기일 주간이 되게 되면 이 삼성전자 주가는 이 기업같이 다가오는 완전자율주행차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연동되는 게 아니라 파생시장의 운영 원리에 따라서 연동돼요. 얘만 주구장창 사고 팔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가 마음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생시장의 만기 주간에 삼성전자 주가의 변화를 갖다가 반도체 업황을 말한다든지, 다가오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말한다든지, 인공지능 시대를 말한다면 그것은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운영 원리를 모르고 있다. 특히 파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라고 하시는 분도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움직이게 되는 원리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본인 말로는 본인 잘한다는데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주식시장은 그래도 잘 나가게 된다.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까지 잘 나갔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요거다. 여기 이제 색깔은 같지만 얘가 이제 바뀌었어요. 파란색은 다우존스 지수고요. 얘는 이제 WTI 기준 원유 가격이에요. 얘가 이제 두 개를 이제 겹쳐놨기 때문에 감도 차이가 좀 나게는 되지만 연동돼서 움직여 왔어요. 4월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이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아예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원유 선물을 거래를 하다가 만기가 되게 되면 현물을 받게 되는데, 얘를 받게 되게 되면 원유 수요가 급감이 됐기 때문에 얘를 재고로 가지고 있는 유지 비용과, 그리고 향후에 원유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될 경우에는 기회 손실 비용이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대량으로 매도하게 되면서 주식시장과는 다른 변동성, 깊은 침체 현상이 4월에 나타나게 됐지만, 그 이후에 주식시장의 반등 국면과 똑같이 또 연동돼서 반등되어져 왔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감도의 차이예요.
주식시장은 무거운 특성을 갖는 이 다우존스 지수조차도 이전 고점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고점대까지 다 다갔었는데, 원유 가격은 아직 연동돼서 움직이지만 감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주가지수하고 원유가 연동되냐, 그냥 말을 갖다가 붙이는 거네. 이미 이전에 공개방송에서 수없이 공유를 해왔고, 공개방송은 전체 공개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석한 결과를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제 글로벌 옵션 지수라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가지수나 주요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될 경우에 돈을 벌겠다고 하방에다가 베팅을 하게 되면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이렇게 넘어서게 돼요. 이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서게 되면 주식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 기간에 폭락이 나오게 됐고, 여기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 원유 가격도 이와 같이 하방 베팅이 진행됐던 기간에는 일정 수준의 격한 조정이 나타났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원유 가격도 주식시장과 연동돼서 움직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 요것은 이제 3월 달에 진행했었던 공개방송 중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의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연동되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원유 가격이었다. 근데 왜 주식시장하고 다르게 감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을 살펴봐야지 향후에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원유에 투자하는 게 적절할지 말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게 되면 이 지표예요. 국제 원유 가격과 경기 부양 정책 상대 강도 지수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간단하게 이 경제 지표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세가 강하다. 얘가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약하고, 그러나 경기 부양 정책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세 부분인데, 첫 번째는 2000년도 초반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이와 같이 설비투자 호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강했고, 그리고 2010년도서부터 다시 글로벌 설비투자 호경기가 진행되면서 초반에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강했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현재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 상대 강도 지표라는 것의 하한 수준 범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져 왔다. 즉, 이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승 반전하게 된다. 기간은 좀 걸리지만 상승 반전하게 된다. 현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향후에 원유 가격이 더 깊게 침체되기보다는 향후에 반전되기 쉬운 국면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반전되기 쉬운 국면에 와 있다면 그게 언제쯤 반전되고 지금 반전되고 있는지, 또 반전된다면 어느 폭 정도까지 반전이 될지를 알아야지 재투자 관점에서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빨간색 선으로 미 달러 증감 속도를 나타낸 거예요. 속도. 그리고 파란색 선은 앞서서 살펴봤었던 이 원유 가격과 경기 부양 정책의 상대 강도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빨간색 선 미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는 이 기간 속에서는 이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상승됐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2010년도에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초기에 강하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빨간색 선인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세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추세적으로 지속 상승하기보다는 이 상승세가,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제한됐음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통화 유통 속도의 감속 현상이 왜 발생이 됐는지는 이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 때 현재와 같이 미 행정부는 미국 경기를 부양해야지 됐고 유동성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게 되나, 국채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미 행정부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지 자신들이 원하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게 돼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와 있을 때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이 개입해 왔다. 미 연준이 개입하게 된다면 대규모 채권 매수 수요가 증가가 되게 되면서 국채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앙은행의 금고에 미 국채 보유 자산이 계속해서 쌓이게 됐고, 이를 2015년에서 2016년도서부터는 매우 격하게 시중에 만기일이 되게 되면서 대규모로 매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매각 과정 속에서 대규모 보유 자산의 가격만큼 시중에 미달러 유동성이 급속하게 줄어들게 됐고,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 미연준이 대규모 보유 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할 때까지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2019년 8월 이후에 미달러 유동성 침체가 이와 같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바로 어떠한 국내외 경제분석기관, 경영분석기관, 금융분석기관도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은 2019년 8월 미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 조기 종료 이후에 주요한 경제지표들의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죠. 그 이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실물경제가 멈춰섬에 따라서 돈이 돌지 않게 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2020년 2분기까지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비록 원유 가격은 다시 주식시장에 연동되면서 약간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지만, 여기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원유 가격이 격하게 침체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개선되기 쉬운 국면인 거는 맞지만 즉각적인 개선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그 즉각적인 개선이 되기는 매우 어렵단 말, 애매모호하지 않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공개 방송에서 계속 공유드린 바와 같아요.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전염병, 즉 국가 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이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자기의 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방향성을 파악하고 여기서 이제 전략을 도출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글로벌 전염병이라는 게 발생이 되게 되면 이 기업 단위에서는 이 전염병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게 될지, 또 언제까지 지속되게 될지, 언제 사라지게 될지를 알 수 없게 되는 위험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량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돼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는 조건 속에서는 이와 같이 미국의 설비 투자 경기, 민간 설비 투자 절대 금액 자체가 한동안 개선되지 못하고 침체세를 나타내게 되고, 이에 연동돼서 원유 가격도, 국제 원유 가격도 침체세가 진행되게 돼요. 2008년도에는 원유 가격이 급락이 충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민간 설비 투자가 증가되지 않았음에도 반등 현상이 나타난 바 있죠, 원유에.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전염병이 발생되게 되면 설비 투자 경기, 이에 연동되게 되는 원유 가격, 국제 원유 업황이 한동안 개선되기 어렵다. 즉 다시 정리하면 국제 원유 가격이 다시 격하게 침체되는 현상은 매우 제한되는 상황에 와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얘가 쉽게 주식시장처럼 정고점을 넘어서 막 넘어가게 되는 개선세가 빠르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는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참여해 주시는 경우에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말만 들어도 좀 가슴이 답답할 수가 있고 좀 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본이 되는 공개 방송에서 이제 진행하는 내용 중에 좀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개 방송에서 매우 많이 다뤄왔어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개 방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봐주셔야 돼요. 여기 파란색 검색창, 연두색 검색창에다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치게 되면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는 낯선 단어가 뜨게 돼요. 얘는 또 뭐야? 클릭을 일단 해보시면 여기 웹사이트 세 번째에 얘를 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라는 이 주상지 카페로 접속이 되게 돼요. 물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영상을 찾으려면 화면을 계속
밑으로 내리시면서 찾아야지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요. 첫 번째로 이제 새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셔야 돼요. 3월 25일날 공개 방송 내용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3월 25일날 공개 방송을 했던 거예요. 핫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자꾸만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걸 만들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국가가 다름에도 연동되고 금융상품의 속성이 다름에도 특정 기간에 연동해서 움직인다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인가? 3월 25일날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달았어요. 3월에 폭락이 어떻게 준비가 됐고 어떻게 연동돼 갖고 주요한 국가들의 주식시장 특성이 다른 금융상품들이 연동돼서 움직여 왔는지 그 메커니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 꼭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4월 2일 공개 방송 내용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가 방패의 전쟁. 인류의 금융 역사를 보게 되면 한 국가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그러한 투자 조직들이 존재해 왔고, 그러한 복수의 투자 조직을 영어로 그냥 간단히 합쳐서 핫머니라고 부르게 되게 돼요. 이러한 핫머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무너뜨리고, 남미의 중앙은행 연합체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려 왔어요. 이 핫머니는 주로 이제 변동성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공개 방송에서 공유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보다도 많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격 차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고,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이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1개월과 3개월 옵션과 선물 만기일 즈음에서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동성을 만들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두 개 중앙은행이 연합해봤자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패배를 해왔어요. 근데 이 핫머니가 건들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었어요. 바로 3월이죠. 3월 주요한 주식시장과 금융상품들을 일정 수준 이하로 폭락하게 만들었고, 이 폭락을 만들기 전에는 또 오버슈팅 현상을 만들었어요. 즉 2020년 3월까지 핫머니들은 상방 풀베팅, 하방 풀베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얘를 결국은 돈으로 환전을 해야지 수익이 확정되게 돼요. 돈으로 환전하는 이 시점에 미달러 가치를 급등세로 만들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에 수익이 배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미달러 선물 가치를 급등시켰어요. 근데 얘를 통해서 이제 인류의 금융 역사에 기록될 만한 어마어마한 성과를 다시 기록을 했지만, 이 미달러를 건들지 말았어야 됐어요. 바로 미달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만이 미달러 유동성의 가치 변화를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절대 반지를 핫머니가 건들게 됐어요. 그래서 핫머니가 만드는 변동성의 창이라는 것에 드디어 미 연준이 방패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어떤 방패를 만들었는가? 피마 레포라는 방패를 만들게 됐어요. 즉 인류의 금융 역사를 보게 되면 한두 개 중앙은행이 핫머니에게 맞섰다가는 그냥 주먹 한번 날려보지도 못하고 쌍코피가 찍찍 터져왔다. 좋아, 맞서지 말고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을 해야 되니까 우리 미국이 해야지 되니까 국채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 더더욱이 2018년 말하고 2019년 초부터 당장김을 미 국채 입찰 수요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미달러가 필요한 경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얘를 미 국채를 팔아서 미달러를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전화해. 미 국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전화하면 우리가 미 연준이 니네 중앙은행 계좌에다 직접 돈을 쏴줄게. 팔지 마. 우리한테 담보로 맡기고 필요한 미달러 우리가 직접 공급해 줄게. 이와 같은 전 세계 미 국채를 갖고 있는 중앙은행의 연합체인 피마 레포를 만들게 돼요. 즉 미달러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곳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 직접 미달러를 공급하게 되는 이 연합체를 만들었고, 더 이상 이 핫머니가 마음대로 미달러 선물 가치를 쥐락펴락 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방패를 만들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은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맨날 똑같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고, 다만 변동성이 더 커졌다고만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고 각 국가의 정책이 국가의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고, 그러한 국가 경제의 방향성에
금융시장 가격 차트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됩니다. 가격 차트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모니아, 피마 레포, 전 세계 중앙은행 연합체가 벌이는 창가 방패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시각적으로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4월 2일 공개방송에서 다뤘어요. 이 두 가지를 꼭 봐주셔야지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정도는 봤다는 전제로 공개방송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이제 공개방송 마치고 나면 질문을 받는데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 내용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어마어마한 내용을 공유를 했죠.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은 사계절의 존재를 하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되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분석하게 되면 구분되는 사계절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사계절 중에 어디에 와 있는가 또 사계절 중 그 계절 속에서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정책을 만드는 일 또는 작게는 특정 기업의 비전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경영하는 대표로서 전략을 세우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더욱 작게는 재테크 관점에서 코로나19 특수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져야지 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상품들은 어떠한 특성이어야지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봐주셔야지 돼요. 이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오늘도 이제 질문은 공개방송 이제 녹화본 작성 이후에 질문을 받겠지만 대부분의 질문들이 여기에 다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여기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 제 위에다가 갖다가 놨으니까 번거롭게 이제 유튜브에서 3월 25일자, 4월 2일자까지 이 마우스 커서를 밑으로 내려서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찾으실 거는 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가 있는 제목에 들어가 있는 요것만 찾으셔서 추가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여기에다 이제 갖다가 놨어요. 이와 같은 내용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